미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 비용이 이달 말부터 $40로 기존보다 2배가 인상됩니다. 또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내부 지침서를 통해 영주권 심사관들에게 공적 부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제도의 개선을 예고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전문 인력들에게 더 많은 비자가 발급되고 나아가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의 법제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의 암살 이후 그의 죽음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이유로 해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의 한인 의사도 비슷한 이유로 사직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조기 개양 지시를 따르지 않은 버겐 카운티도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뉴욕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람 맘다니가 45%의 지지율을 얻으며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에 소재한 한 요양원에서 90대 치매 여성이 다른 89세 요양원 거주자를 휠체어 금속 부품으로 폭행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격 사망케 한 루이지 맨지오니에 대해 오늘 법원은 그에게 적용된 테러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에스타 비용이 오는 이달 말인 9월 30일부터 기존 $21에서 $40로 2배가 인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단기 여행객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인데요.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인상 전 미리 에스타를 발급받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말부터 미국 무비자 방문에 필요한 전자 여행 허가제 에스타 수수료가 2배 오릅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오는 30일부터 에스타 수수료가 현행 $21에서 $40로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단기 여행객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을 받는 국가 국민들이 미국을 단기 방문하려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에스타는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호주 등 41개국 국민들이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CBP가 밝힌 새로운 수수료 에스타 비용은 프로세싱비 $10와 허가비 $30입니다. 만약 신청이 거절될 경우에는 $10의 처리비를 제외한 $30는 돌려주게 됩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내부 지침서를 통해 영주권 심사관들에게 공적 부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행 연방이민 국적법에 따르면 비자 영주권 신청자는 현금 보조금이나 장기 요양시설 의존 등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I-485 신청서 57번에서 66번 항목 공적 부조 관련 질문을 누락 없이 작성하도록 강조했으며 불완전할 경우 보완 서류 요청이나 기각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신청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인은 연방 빈곤선 대비 최소 125% 이상의 소득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은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불허 판정을 받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제도의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의 전문 직원들을 환영할 것이며 이들이 일정 기간 미국에 체류하며 미국인들을 훈련시키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전문 인력들에게 더 많은 비자가 발급되고 나아가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의 법제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일주일이나 구금됐던 사태로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부장관을 한국에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과 비자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특히 외국 회사들과 그들의 전문직 직원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 돌아갈 때까지 미국인들에게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미국 내부의 이견을 겨냥해 외국의 전문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반이 무너진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게 극히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공장의 한국인들 집단 구금 사태로 불거진 역풍을 잠재우려는 시도라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대규모 미국 투자국이나 회사들이 미국에 데려와야 하는 전문 인력들에게 적절한 비자를 발급해 일정 기간 미국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무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한국에 보내 조지아 구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의 전문 인력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B1 사업차 방문 비자, 2 무역인 투자 비자, L1 주재원 비자를 더 많이 발급하고 구금됐던 직원들을 포함해 비자 거부나 입국 거부 없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사실상 보장해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3년째 공전을 거듭해온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연방의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한 해에 15,000명씩 가족을 포함하면 3만 명 이상 미국에 와서 2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법안이 법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우군이자 우익 활동가였던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찰리 커크 암살 이후 그의 죽음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이유로 해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한인 의사도 비슷한 이유로 병원에 사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의 전상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파 진영이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 전반적인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선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과 우파 인사들은 커크에 대한 비판성 발언을 혐오 발언으로 규정하고 색출과 보복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뉴저지 잉글리드 헬스 병원의 간호사 렉시 퀸즐은 매튜 정 박사가 동료 의료진과 환자 앞에서 커크의 사망 소식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퀸즐은 즉시 이를 병원에 보고했으며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퀸즐은 다음날 병원 인사팀 면담 후 정직을 통보받았다며 이후 병원과 정 박사를 상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의사의 사직을 수리했으며 간호사는 예정된 교대 근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간호사는 해고된 적도 없고 급여 손실도 없다며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박사는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으며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개항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국기를 그대로 둬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카운티 측은 주정부 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대통령 명령을 무시했다는 비판과 비연방 지역엔 강제할 수 없다는 반박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정치적 분열 양상이 한층 극심해지고 서로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포용성이 낮아지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보수 성향 공직자와 기타 인사가 주도하는 캠페인으로 커크의 사망 이후 며칠 만에 교사, 공무원, 오피스 디포 직원, TV 전문가 등이 해고되거나 징계받았으며 앞으로 추가 해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국장은 로빈슨이 범행 전 커크 암살 계획을 문자 메시지와 메모로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국장은 로빈슨이 커크를 총으로 쏘기 전 다른 사람에게 문자로 커크를 죽일 생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빈슨이 찰리 커크를 제거할 기회라며 이를 실행하겠다고 쓴 메모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로빈슨은 지난 11일 범행 33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로빈슨의 범행 동기를 아직 조사 중이라면서도 로빈슨이 좌파 성향 이데올로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공개된 뉴욕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람 맘다니가 45%의 지지율을 얻으며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맘다니는 앤드류 커모 전 주지사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론조사 업체 마리스트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인 조람 맘다니는 4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앤드류 코모 전 주지사가 24%의 지지를, 공화당 후보인 커리 슬리와가 17%로 3위,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이 9%의 지지를 기록하며 4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다른 후보자들이 중도 사퇴할 경우를 감안해 맘다니와 쿠오모만 맞붙게 된다면 맘다니의 지지율은 49%로 4%포인트가 올라가는 반면 쿠오모는 39%의 지지율로 지지율이 15%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자 대결에서도 여전히 맘다니가 쿠오모를 10%포인트 격차로 따돌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제 막 시작된 캠페인을 반영한 것이라며 애덤스 측 캠프는 아직 TV 광고도 우편물 발송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맘다니 후보를 공개 지지한 직후 발표됐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공식 지지 선언으로 인해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번 주말까지 맘다니 후보 공식 지지를 표명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리스트 여론조사는 4자 대결 구도에서도 또 쿠오모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맘다니 후보가 두 자릿수의 격차를 벌이며 앞서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뉴욕시 유권자 1,4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 거주해온 95세 치매 여성이 다른 요양원 거주자를 휠체어 부품으로 폭행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89세 여성으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뉴욕시 브루클린에 소재한 시게이트 재활요양센터에서 90대 치매 여성이 다른 80대 입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해당 요양원에 거주해온 95세의 치매 여성이 또 다른 거주자인 89세 여성을 금속으로 만든 휠체어 부품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폭행한 90대 여성과 숨진 80대 여성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머리에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돼 즉시 NYU 브루클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 판정을 받은 뒤 다음 날인 월요일 새벽 결국 사망했습니다. 가해 여성은 현재 코니아일랜드 병원으로 이송돼 신체 및 정신검사를 받고 있으며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형사처벌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 건물 바깥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휠체어 금속 부품이 파란색 폴리스라인 안쪽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여성과 가해 여성의 신원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언니를 방문하려고 요양원을 찾았다가 해당 사건 소식을 전해들은 77세 여성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언니를 면회하러 와서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며 죽은 피해 여성이 내 가족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terrible. Now I'm really a nervous wreck for my sister. 이어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잘 지내길 바랬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너무 안쓰럽다며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격으로 사망케 한 루이지 맨조니에 대해 오늘 법원이 그에게 적용된 테러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루이지 맨지오니가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레고리 카로 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테러 목적의 살인 혐의 2건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단순히 거리에서 발생한 범죄가 아니며 치밀하게 계획되고 계산된 살인이라는 점에서 의심이 없지만 민간인을 위협하거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려고 저질렀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맨지오니가 브라이언 톰슨 CEO를 살해한 2급 살인 혐의는 유지됐습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맨지오니는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맨지오니는 작년 12월 4일 새벽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힐튼 호텔 앞에서 톰슨 CEO를 기다리다가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톰슨 CEO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탄약에는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인 Delay, Deny, Depose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맨지오니는 보험업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 앞에는 맨지오니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몰려와 공정한 재판과 이윤만 추구하는 잘못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맨지오니를 위한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는 12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됐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테러 혐의 기각 소식에 환호와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맨지오니는 뉴욕주 재판과는 별개로 연방법원에서도 톰슨 CEO 살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연방재판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맨지오니 측 변호인단은 뉴욕주 및 연방법원 재판 모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오늘 재판 이후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맨지오니에게 적용된 2급 살인 혐의를 포함해 나머지 9건의 혐의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경찰이 잉글루드 학교 주변을 서성이는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잉글루드 공립학교의 경비원의 신고로 체포된 남성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그에게서 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이 남성은 학교에 출입하지 않아 당시 학교에 대피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잉글루드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신속히 남성을 찾아내 체포할 수 있었으며 현재 이 남성은 구금됐습니다. 그는 현재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탐 소지 의원과 젠 키건스 의원 등 양당 연방 하원 의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건강보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오바마 케어 가입자 대상 보조금 혜택 확대 조치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사상 최대인 2,400만 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90%가 넘는 약 2,200만 명 이상이 보조금 확대 조치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확대 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될 경우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평균 75%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65세 미만으로 사회보장 장애수당을 받지 않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앵커 재산세 감면 확인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서에는 신청 대상 여부와 온라인 신청 방법이 안내되며 온라인 신청 시 아이디를 통한 본인 인증이 의무화됐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과 필요한 추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사회보장 장애수당을 받는 주민은 새로 도입된 PAS1 통합신청서를 이용해 시니어 프리즈, 앵커, 그리고 스테이 뉴저지 3가지 프로그램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모든 재산세 감면 신청 마감일은 10월 31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테네시주 멤피스에 심각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주 방위군을 미국 내 도시에 배치하는 것은 LA와 워싱턴 DC에 이어 3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멤피스에 주 방위군뿐 아니라 연방수사국, 주류 담배 총포 담당국, 마약 단속국, 이민세관 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연방기관과 기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멤피스에 이어 주 방위군을 투입할 도시 다음으로 시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